섭별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71세의 시니어 문화센터 행정실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재발급이세요? 근데요, 저는 그날 2024년에 그 센터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앞서갔네요.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요. 저는 또 무릎 때문에 새벽에 깼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비 오는 날처럼 쑤시면 나도 이제 진짜 늙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가 누군지 먼저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한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70일,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정년 5년 전에 교장으로 은퇴했어요. 아이들한테 바르게 앉아 책펴 소리만 치다가 이제는 제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립니다. 남편은요, 1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현관에서 쓰러졌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애들 코피 터지면 바로 휴지 쥐어주고 보건실 데려가던 사람이 정작 자기 남편 쓰러진 건 구급차 올 때까지 손잡고 울기만 했어요. 마지막에 남편이 그랬어요. 영자야, 준혁이 잘 키워. 제가 그때 고개 끄덕이면서 그랬거든요. 그래, 걱정 마.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자식이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한준혁. 올해 43. 호주에 나가 있어요. IT 회사 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전화 오더니 바쁘다, 회의다, 시차 때문에 힘들다. 그 말 뒤에 숨으면서 점점 뜸해지더니 요즘은 카톡 문자 하나 띡 보내고 끝이에요.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말이 참 웃겨요. 건강을 어떻게 챙기는 건지 구체적인 건 아무도 안 묻거든요. 집은요. 우리 둘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강남 28평 아파트. 남편 떠난 뒤로 거기가 그냥 교무실이 아니라 큰 무덤 같았습니다. 밥 해먹을 사람도 없고 밥 같이 먹을 사람은 더더욱 없고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에 리모컨을 몇 번이나 눌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파트 계단인데 손잡이를 못 잡았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면 며칠 있다가나 사람들이 알겠구나. 휴대폰도 손에 안 잡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천장만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때 문득 옛날 교감 선생님이었던 서명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자야, 혼자 계시지 말고 시니어 문화센터 같은데 알아보면 안 돼? 거기 서예도 하고 사람들도 있고 의료도 바로바로 되고. 그때는요. 그 말 듣고 화부터 났습니다. 명수가 내가 벌써 요양원 갈 나이냐? 아직 정신 멀쩡하다. 근데 계단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말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혼자 있기엔 위험한 나이가 됐구나. 그날 저녁에 결국 제가 먼저 명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수가 그때 내가 말한 데 있지. 그 뭐냐? 나이 든 사람들 같이 산다는 곳. 시니어 문화센터? 그거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곳이 서울 강남에 있는 꽤 유명한 시니어 문화센터였습니다. 입구부터가 미술관 같더라고요.
로비에 큰 그림 걸려 있고 소파는 집 거실 소파보다 더 고급스럽고 직원들은 죄다 20대에서 30대 젊은 친구들인데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학교에서 은퇴한 뒤로 선생님이라는 말을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그냥 어르신 아니면 할머니, 길에서 애들이 떠들면 예전엔 제가 나서서 말렸는데 요즘은 애 엄마들이 째려봐요. 할머니가 우리 애 왜 혼내요? 그래서 이젠 그냥 애들이 떠들든 말든 눈만 감고 지나갑니다. 근데 문화센터 로비에서 직원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예전에도 교육 쪽에 계셨죠? 딱 그래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에도 그 말이요. 마치 제가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 같았거든요. 입주 첫날 직원이 시설 안내를 해줬습니다. 식당, 카페, 공용 라운지, 도서관, 그리고 여기가 저희 센터 자랑, 서예실이랑 미술실입니다. 유리병 너머로 붓, 먹, 화선지, 캔버스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는 자신 없었는데 붓 보니까 또 교장 시절 습자 쓰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으니까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주자분들은 다 무료예요. 대신 회원카드 꼭 찍고 들어가셔야 돼요. 수강 기록이랑 건강 상태를 보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카드요. 지금도 제 목에 걸려 있는 이 카드. 이름, 사진, 방번호, 그리고 아래에 작게 회원번호 HYJ315, 제 이름 알파벳 초성에 제 생일 3월 15일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번호는 뭔가요? 선생님 고유 번호예요. 수강 기록이랑 건강 데이터가 여기로 다 쌓여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번호가 8년 전부터 이 시설에 찍혀 있었다는 걸요. 서예실 안에는 젊은 강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담당이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박민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서예 같이 하실 거예요. 키 작고 단발머리인데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한 친구였어요. 선생님 예전에 붓글씨 좀 쓰셨죠? 왜 그렇게 생각해? 딱 보면 알아요. 이런 손 모양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붓글씨는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은퇴하고 남편 장례 치르고 집안일만 하고 붓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민서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기본 손목 힘이 살아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시 시작하면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더 좋아져요.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어도 누군가에게 괜찮다, 아직 된다. 이 말 들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됩니다. 첫날은 가볍게 붙잡는 법 배우고 먹물 갈아서 화선지에 자 하나만 천천히 그었어요. 먹 냄새가 코끝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안 죽었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민서가 제 카드를 다시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오랜만이라 그렇지. 금방 예전처럼 돌아오실 거예요. 예전이요. 내가 여기에 예전에 온 적이 있나? 제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붓글씨를 오래 하셨을 것 같아서. 민서가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화센터 생활은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에서 서로 인사하는 얼굴도 있고, 식당에서 늘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물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딸은 이번에 캐나다에서 교수 됐어. 우리 손자는 서울대야, 서울대. 처음엔 그게 참 듣기 싫었는데, 나중엔 그냥 하나의 배경 소음 같더라고요. 어차피 각자 외로운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도 서예하고 밥 먹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옛날 학교에서 교무실 왔다 갔다 하듯이 하루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민서는 늘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회 끊는 연습 위주로 가실게요. 선생님, 이 글씨 쓰실 때 숨을 이렇게 쉬셔야 돼요. 가끔은요. 제가 힘들어하면 민서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에이, 선생님. 예전에는 이 정도는 가볍게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이 한순간 하얘졌습니다. 예전? 얘가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하지? 입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 씨. 네, 선생님. 나 예전에 여기 온 적 있어? 민서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은 이번에 새로 입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웃긴 건요. 그때도 민서 눈에 어딘가 이상한 묘한 기색이 스쳤다는 겁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 눈빛이었어요. 입주한 지 2주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교장 시절 습관이 무서운 게 은퇴하고도 계속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근데 서예실은 9시에 문을 열거든요. 평소 같으면 방에서 스트레칭 조금 하다가 내려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내려가 있어야겠다. 그냥 별 이유 없이 로비로 내려가 보니까 아직 불이 반쯤만 켜져 있더라고요. 서예실 쪽 복도는 조용했고요. 문 앞에 앉아서 복도 의자에 허리 곧게 세우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직원 한 명이 허둥지둥 뛰어왔어요. 야간 근무하던 친구 같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일찍 내려오셨네요. 서예 좀 하려고. 내가 좀 부지런해. 농담처럼 말했는데 직원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아, 네. 잠시만요. 시스템부터 켜야 돼서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카운터 안쪽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고 검은 화면에 하얀 글자들이 지나가더니 어떤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네네. 지금요? 그러더니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컴퓨터는 켜진 채로, 모니터도 그대로 켜진 채로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 생활기록부도 담당 아닌데 괜히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이런 글자가 떠 있었어요. 회원 관리 시스템 B.8. 그 아래로 표 같은 게 쭉 깔려 있었어요. 날짜, 시간, 회원 번호, 이름, 수강 과목. 그냥 봐도 서예실 수강 기록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모른 척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 눈은 이미 이름 칸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회원 번호 HYJ 315, 한영자, 서예 중급반, 수강일 2024-10-5. 오늘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4월 12일. 제 머리가 순간 멍해졌어요. 2016년이라고? 뭐야 이게? 그때부터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스크롤바를 위로 올렸어요. 2015년, 2017년, 수많은 기록들 사이에 같은 번호, 같은 이름이 계속 보였습니다. 회원 번호 HYJ315, 한영자, 거의 매주 오전 시간대에 찍힌 기록들. 제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처럼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 그 문화센터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2016년이면 제가 아직 학교에 있었어요. 졸업식 준비하느라 강당을 뛰어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화면에는 2016-4-12 1030 한영자 수강 그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혹시 동명이인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왜냐고요? 그 회원번호 HYJ315 그 번호는 딱 하나니까요. 내 목에 걸린 카드와 스크린속 번호가 똑같았으니까요.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누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마우스에서 손을 뗐어요. 화면은 그대로 제 이름들이 가득한 채로 직원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선생님.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늘 바쁘지 뭐. 근데 그 직원이 모니터 쪽을 보는 순간 표정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다른 메뉴로 바꿨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곧 오픈할게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 건 아침에 일찍 내려온 제가 아니라 이 화면에서 제가 뭘 봤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라는 걸요. 그날 서예는 뭔가 영 집중이 안 됐습니다. 화선지 위에 붓을 놓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계속 떠다녔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HYJ315, 한영자, 야 영자야, 너 미쳤냐? 그냥 시스템 오류겠지. 요즘 컴퓨터도 버그나고 하잖아. 제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가슴은 계속 답답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민서가 저를 부르더군요. 선생님, 응? 오늘 화면 뭐 보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뭘? 아, 아니에요. 그냥 가끔 기록이 뒤섞여서요. 옛날 자료가 잠깐 뜰 때가 있거든요.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민서는 이미 제가 뭘 봤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뭘 봤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이 아이는 왜 벌써 그걸 알고 있지?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민서 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내 이름, 이 시스템에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어? 제 질문에 민서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턱 근육이 살짝 꿈틀거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순간, 아,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구나.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주름 가득한 이마. 근데 거울 속 제 눈빛이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한영자. 너 혹시 내 인생, 내 마음대로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시설, 문화센터 시설, 이쪽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봤어요. 노인 대상명의 도용, 시니어 시설 회원권 사기, 입주자 명의로 대출, 이런 기사들이 주르륵 뜨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 속 제 이름들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모든 문장들이 제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누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온 건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가 평생 믿고 키운 제 아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연락처에서 아들 준혁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6개월 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건 전화였고 1분도 안 돼서 끊긴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따르릉, 따르릉. 6번째 신호음에서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가 또 6개월이 될까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아들 준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입학원서에 도장 찍던 날이 떠올랐어요. 빨간 도장, 한영자. 그 도장을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도장이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